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일본 니가타현에 위치한 사도강산,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이 이뤄진 우리에겐 아픈 역사가 서려 있는 곳인데요. 일본은 이 역사적 사실을 외면한 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강산 등재 문제를 두고 한일 양국의 외교적인 또 본격화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사도강산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 실태를 다룬 단행본을 발간한 일제강제동원 평화연구회의 정혜경 대표연구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일단 일본의 사도강산이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사도강산은 금강을 개발한 것은 1601년부터 1989년까지 채굴을 했고요. 예. 그 유명한 미쓰비시 광업이 지금까지도 소유하고 있는 곳인데요. 중요한 거는 금광 이전에 은광을 개발했는데, 네. 은광을 개발했을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군자금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부터 아시아 태평양 전쟁까지 완전히 침략을 위한 그런 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위원님께서 사도강산의 역사와 유네스코 등재 신청의 문제점을 지적한 또 사진, 자료 이런 것들 모아서 책으로 발간하셨잖아요. 이게 거의 유일한 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사도강산 하면 일반인들이 잘 모르세요. 사도를 이제 검색을 하면은 사도신경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사도강산이 어떤 곳이고 이것을 유네스코 등재하려는 게 어떤 문제가 있고 또 미쓰비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의 우리를 강제동원했는지를 좀 이제 다뤘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유족을 이렇게 좀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가서 찾아가 뵀는데 정말 아버님께서 광산에서 일하시다 나오셔가지고 50대에 막 피를 토하면서 돌아가셨던 그런 상황도 들었고 그래서 정말 절절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도강산에 강제징용된, 그러니까 강제로 끌려가서 일을 하신 이런 피해자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전체 동원 인원으로 따지면은 1,500명이 좀 넘고요. 그 사이에 이제 탈출한다거나 아니면 사고로 이렇게 일을 못 하신다거나 이런 분을 빼면 한 1,160명 정도가 동원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 가운데 저 피해자분을 직접 만나신 분들이 있으세요? 지금은 아직은 피해자분을 만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갱 내에서 일한 분들은 지금 생존하신 분들은 없고요. 그래서 갱에서 일을 안 하시고 다른 데 파견 근무 나가신 분들 있어요. 지하호에 가서 굴을 판다거나 그런 분들은 지금 살아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갱 안에 들어가서 일하신 분들은 지금 생존하신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들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쭤본 건데요. 근데 진폐증이라 그래가지고 광석이 이제 폐를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피를 토하고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생존하시기가 어려우신 거죠. 근데 앞서 이제 사도강산이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시면서 임진왜란 때부터 어찌 보면 우리랑 역사가 얽힌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까지 이런 곳이 유산으로 지정되는 게 맞나? 이런 한편으로 의문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 일본은 왜 이렇게 세계문화유산에 지금 사도강산이 집착하는 건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원래는 유네스코에 등재할 때 풀 히스토리, 완전한 역사라고 해서 그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사를 다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임진왜란 때부터 해서 최근까지 어떻게 했는지를 다 보여줘야 하는데 일본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하지 않고
화려했던 중세 시대에 아주 화려했던 역사만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금을 가지고 이제 주화를 만들었다, 뭐 이런 금의 수공업 기술을 이제 강조하려고 이제 하는 곳인데요. 네네. 뭐 실제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근세 시대, 그러니까 막부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권력을 지탱해온 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등을 이제 등재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부 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금과 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렇죠. 예, 그런 것까지 돈이 있어야 통치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통치 수를 부릴 수 있는 은행 같은 역할을 했고요. 우리가 지금 도쿄에 가면은 긴자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쇼핑거리가 있는데 예. 그런 것 등이 바로 이 사도광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금화와 은화를 거기서 다시 화폐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통합적인 그 어떤 역사 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태평양 전쟁 시기에 조선인 강제 동원했던 시기 쏙 빼고 지금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건 왠지 좀 궁색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그 전쟁의 가해국이 보여주는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가해국들은 이제 스스로를 반성하고 뭐 이렇게 새로운 길을 가고 하는 역량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네. 그런 걸 이제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 굉장히 좀 많이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감추는 쪽으로 이제 가게 돼서 가장 화려했던 시기만 이제 등재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원래 이제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인데 하나의 사이트가 있다고 하면 처음에 만들어져서 창생이 돼서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성기를 거쳐서 쇠락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역사를 다 보여주는 것이 유네스코의 정신이에요. 근데 일본이 이번에 등재하려는 것은 그 중에서 두 번째 발전기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사도광산 하면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V자형으로 파진 계곡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자기네들은 뭐 에도 시대에 이제 이런 것들을 손으로 막 해가지고 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보여주는 홍보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예. 근데 홍보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거는 그 메이지 시대에, 그러니까 19세기에 다이너마이트로 해서 그게 V자형으로 팠다 이런 내용을 자기네가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모순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면서도 이제 그 역사를 연닉하고 아름다운 역사만 보여주겠다 이러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보도 나온 거 보니까요. 니가타현이 발간한 역사책에 조선인 강제 연행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것도 기록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사도 현장에 가면은 그 박물관이 있어요. 역사관이 있는데 네. 거기 전시물에도 그것을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조선인 강제 동원을. 근데 지금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할 때 이런 거 그냥 빼고 등재 신청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런 거죠. 그런 진짜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상식에서 벗어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군함도 등재 때도 그 역사 다 우리가 알리겠다고 해놓고 지금 일본이 그 약속을 어긴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국제사회의 약속을 어겼다고도 볼 수 있는데 사도광산을 다시 이번에 이제 등재 신청하게 되면은 심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네스코가 심사할 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 안 할까요? 그게 이제 유네스코가 당연히 고려를 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이 등재 절차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처음에 이코모스라고 해가지고 그 민간 기구이긴 한데요. 네. 그 국제 기념물 유적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네. 그쪽에서 이제 여기서 조사를 하게 돼요, 실사를. 예. 그래서 현지 조사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의견서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코모스는 굉장히 학자분들이 거기 다 이제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객관적으로 유네스코 정신에 맞는지를 판단을 아마 하실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아마 상식적인 선에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문제는 이코모스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예를 들면 이건 적합하지 않다. 이러니까 반려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탈락을 해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일본이 이제 세계유산위원회 7월에 열리는 유산위원회 그냥 상정을 할 거거든요. 예. 상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외교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조금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은 이번에 위원국이에요. 위원이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위원국이 한국은 위원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 일본이 위원국이기 때문에 그 21개 위원국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로비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등재가 상식적인 선에서는 당연히 되지 않아야 되는데 예.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끝까지 예단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계유산위원회는 유산 등재 추천받을 때 관련국과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는 심사 기준이 있지 않나요? 그게 이제 갈등 유산의 경우에 그 협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거는 갈등 유산으로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협의를 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협의를 이제 하겠다고 일본은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그 메이지 산업유산 때도 보면은 유네스코에다가 일본이 이제 보고서를 낼 때는 우리가 관련국인 한국과 협의를 했다, 양자 협의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서를 냈어요. 예. 근데 그거는 뭐냐면 한국과 협의를 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자국 내에서 자기네들의 의견을 들었다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그 관련 국가의 협의라고 하는 부분을 관련 국가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협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그 우려도 있습니다. 헝가리과 앙화는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예.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예. 또 우리 정부가 지금 사도강산 대응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기도 했는데 이제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대응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천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대응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대응이 전방위적 대응인데요. 대응의 방향이나 이런 건 참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사도강산 하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980년대부터 이제 교과서를 가지고 역사 왜곡을 일본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새로운 역사 교과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역사 왜곡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교과서를 대상으로 했다면 이제부터는 세계 문화유산을 가지고 역사 왜곡의 장으로 삼는 것으로 픽스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2015년부터 이제 그 메이지 산업유산 때부터 그렇게 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사도 이후에 사도를 우리가 잘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사도 이후에도 계속 이제 이런 식의 그 현장들, 유적들을 계속 등재를 하면서 역사 왜곡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미 이제 아베 전 수상이 뭐 홈페이지에서 막 자료를 흔들면서 굉장히 막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6가지 정도가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지속적이고 일관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응 체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는 진상 규명 기관을 회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위원회라는 게 있었는데 위원회를 다시 문을 열어서 피해 조사도 하고 진상 조사도 하고 하면서 사실을 축적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제적 연구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 공조를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피해자 중에는 북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다음에 한반도에는 이제 전쟁 유적이 많아요. 8,500개나 있는데 이런 걸 전수조사를 해서 유네스코에 등재를 우리가 해가지고 좋은 샘플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네스코의 전문가를 양성한다든가 그리고 일본에게 우리가 이제 한일 역사 공동위원회 같은 김대중 대통령 때 제안했던 거 이런 거 운영을 제안한다든가 민간 차원의 교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제강제동원 평화연구회의 정혜경 대표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김성환의 이사 1부 여기서 마치고요.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전라도 서부 대부분 지역과 서천, 청주에 대설특보가 발효중 가운데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충청 내륙은 내일 새벽까지, 충청 서해안과 호남, 제주도는 오후까지 눈이 내리겠고 제주도 산지는 모레 새벽까지도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적설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 3에서 10cm, 많은 곳은 15cm 이상, 전라권과 충청도, 경북 서부 내륙은 1에서 5, 많은 곳은 전라도 서부 지역에서 7cm 이상, 충남, 남동 내륙과 제주도는 1cm 내외입니다. 일요일도 전라도 서부 지역 새벽부터 오전 사이 다시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이번 한파의 절정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대구령 영하 18도, 서울 영하 12도,